자, 이번 강의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해당하는 단원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에 이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주로 들어가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나오면 일단은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목적이 뭔가? 목적이 근을 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또 함수의 목적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2차 함수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함수와 방정식의 차이점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그래프를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일단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a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금 해석을 시작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y는 이라고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를 의미하는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y는 이라고 이렇게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즉 y는 0이 뭡니까? x축에 해당하는 얘기다. 갑자기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y는 fx라는 친구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얘네들의 교점을 우리가 막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놓지? 교점을 구할 때는 둘이 연립한다. 즉 갖다 놓고 푸는 거거든. 맞죠? 그럼 우리도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함수,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이 함수와 누구? y축과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바로 이 2차 방정식은 뭐를 의미한다? 이 함수와 y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그 교점이 뭐가 되는? 근이 되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체 뭐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인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해석한다 했지?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x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1과 2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x축과 어디서 만난다? 1과 2에서 만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 x축과 1과 2, 즉 x축과의 교점이 1과 2에서 생긴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나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좀 도입부 내용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방금처럼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그리고 싶었어.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머릿속에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는 0이라고 놨을 때
이 친구의 근이 뭐라고? X축과의 교점이다. 뭐 이렇게 알아먹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굳이 는 0이라고 하지 않아도 얘가 X축과 이 함수가 만나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 점이 1과 4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만난다라고 너네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뭐가 없어도? 는 0이 없어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쓰였던 어떠한 판별식에 대해서도 2차 함수에서도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거거든? 그러면은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볼게. 이 그래프는 그러면은 자, 는 0이라고 했을 때 실근이 있다 없다? 실근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 다시 얘를 는 0이라고 하시면 이 친구의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다? 실근이 없다. 는 0이라고 했을 때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뭘 해석한다? X축과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2차 함수에도 우리가 판별식을 적용해 본다는 얘기거든.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y는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뭘 해보겠다는 거야? 판별식을 해볼게.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친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친구는 d가 x축을 좀 길게 그려서 이 친구의 꼴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풀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판별식 있죠.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았을 때 이 친구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x축과의 교점, 얘가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돼? 2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판별식이 0보다 크실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예를 들어 0이다 라고 보실 때는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보셨을 때 이 친구가 접해야겠죠. 그래서 x축과에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생겨? 하나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2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뜨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식을 했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좀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도입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칠판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때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거는 뭐야? 2차 함수를 딱 보았을 때 우리가 판별식을 보고 x축과의 교점을 알 수 있다.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알 수 있다 그랬거든.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gx를 예를 들어서 직선인 2x 플러스 3이라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우리가 얘는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애지? 얘는 2차 함수고요.
얘는 뭐다? 직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필기를 해볼 부분은 이차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도 볼 거거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한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 이번에는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을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라고 해본다는 거거든? 이게 뭔 얘기야?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놨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교점을 알고 싶었던 거야, 이것도.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y는 x제곱 함수, 그 다음 여기도 y는 2x 플러스 3의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의 근이 이 둘의 뭘 의미할 것 같아? 교점을 의미한다는 거겠지. 그럼 우리가 교점을 간단하게 좀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야. 2x-3은 0 이렇게 넘겨볼게. 그럼 이 친구의 근이 어떻게 돼요? 얘가 3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어? 대략적으로 x제곱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gx고요. 얘가 fx거든? 그랬을 때 여기 교점이 여기 몇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쪽은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너네가. 이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 둘이 3과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이거를 선생님 알 수 있는 게 대체 뭔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부터 볼 거거든?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가 있다 쳐볼게. 됐니? 그 친구랑 또 y는 조금 더 오른쪽에다가 다시 쓰겠습니다.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다 칠게. 그 다음에 y는 예를 들어서 mx 더하기 n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있다고 봤을 때 왼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만 하는 거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 둘을 어떻게 같다고 놓는다는 거지. 어떻게 같다고 놓는다는 게 우리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이거는 2차 방정식인데 이거의 근이 의미하는 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ax 제곱 더하기 얘네를요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놨을 때 얘네들을 한쪽으로 좀 몰아줄게. 왜?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한쪽으로 좀 몰아줄게요. 그럼 b 빼기 m에다가 x 더하기 c의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다? 얘네들은 이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 함수, 방정식이 되거든? 괜찮니?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방정식의 뭐를?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 왜?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쌤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도 여러분들이 써먹을 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 중간에 있는 b-m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의 a에다가 c-n 요렇게 진행했을 때 이게 뭐예요? 판별식이 되더라. 식 외울 필요 없어. 우리가 판별식을 진행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두 함수를 어떻게 했을 때?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 친구가 방정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은 항상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실근이 두 개면은 저 두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실근이 하나면은 즉 중근 d가 0이면은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 0보다 작으면 얘네들이 만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 d가 어떻게 될 때? 첫 번째 d가 양수일 때, 즉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볼 그래프고 얘가 기울기가 직선이 양수인 그래프라고 대충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뭐 다양하게 그려지겠지만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있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몇 점에서? 2점에서 만난다. 누가? 이 이차함수와 1차 함수, 직선이 2점에서 만난다는 걸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중근을 갖는다. 즉, 근이 몇 개? 하나가 된다. 그럼 이 방정식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그래프와 이 직선 그래프는 만나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왜? 다시 얘기할게. 여기서 있는 이 판별식의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네들의 교점이라고. 이 교점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판별식을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있는 이 식에서 판별식을 때려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야. 사실상 첫 번째 있는 애랑 나는 다를 게 없는 것 같거든. 왜? 한쪽으로 몰고 나면 우리가 어차피 이 꼴이 되어버리잖아? 맞니?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차 함수의 좀 도입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잠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우리가 이차 함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유형들이 좀 나오거든. 그게 여기서는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얘가 되게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들으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있는 문제 제가 3개 정도 써줄 텐데 전부 다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이게 손에 익으려면 좀 오래 걸리는 유형이거든.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수학에 어려움을 좀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하게 되는 유형이고, 이 부분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상위권에 도전할 만한 친구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봅시다.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근이 특정한 범위에 있을 때 2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섞여 있는데 이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내는 문제야.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써줄 텐데, 자,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에 이게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선생님 이거 2차 함수가 아닌데요. 얘는요 2차 함수로서 우리가 좀 이따가 해석을 할 거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얘는요 뭘 구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이 m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여기도 써줄게요. m의 구하는 건 항상 m의 범위고요. 이 유형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 지수 방부등식에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부분은 좀 여러 번 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 그냥 뭐 판별식 대충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얘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 있는 조건을 읽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에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있어. 두 근이라고 했지만 서로 다른이란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면 접해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은 1이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줬을 때
두 근 모두 1보다 클 때. 그럼 될 만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또 상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괜찮겠죠. 어떻게?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상황이야. 됐니?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가 또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겠어? 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중근 또한 우리가 근이 똑같은 근이 두 개일 뿐이지 근이 두 개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총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 그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만 띡 그리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만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야 여러분들이 크게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거든. 자, 두 번째. 이게 그래프를 그린 후에 따져줘야 될 거, 이 그래프를 너네가 보고 따져줘야 돼요, 항상. 보실게요. 자,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 어떻게 외우냐면, 나는 이거를 축구 한 판으로 외웠거든. 보세요. 축구 한 판. 이렇게 외우세요. 오케이? 축구 한 판 할래?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축 한 판, 축 한 판, 축구 한 판, 축구 한 판, 축구 한 판, 축구 한 판 이렇게 외우세요. 오케이 됐니? 그래서 얘네를요 천천히 한번 따져볼 거야. 보자. 축부터 한번 좀 따져볼게요. 축. 얘를 어떻게 따질 거냐면 축이라는 거는 축의 방정식을 좀 물어보는 거거든. 이 이차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어디예요? x는 m이죠. x는 m. 선생님 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시면 사실 안 되지만 우리가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빠르게 좀 바꿔주실 줄 알아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이거 갑자기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로서 해석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라는 거잖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y는 얘다라고 해석하고 시작을 한 거잖아. 됐니?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친구만 우리가 함수로서 해석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뭐 옆에 써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x는 m, 얘가 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만 좀 해석하면 되거든. 자, 그럼 두 가지 그래프 공통적으로 이 축이 지켜줘야 되는 건 뭐 같아? 축이 어디보다 1보다는 오른쪽에 무조건 위치를 해야겠구나 라는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m은 1보다 크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함수값에 대해서 또 볼 거야. 자, 함수값은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함수값을 항상 따져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두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수값 따져줄 만한 데가 1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쪽에 x축을 둘 다 양수에서 지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에서 이미 양수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당연히 얘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1일 때 양수구나. 이것만 따져줘도 된다는 거야. 이게 좀 어렵거든? 난 헷갈려요. 그러면은 1도 넣어보고 0도 넣어보고 해봐. 그러면 일단은 함수값에 대해서 따져줄게요. 함수값이 우리가 x에다가 무언가를 넣었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자, 1 넣었을 때 두 그래프 모두 뭐예요? 양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축 0을 넣었을 때도 두 그래프 확실히 양수란 얘기야. 근데 아까 한 얘기는 뭐냐면 1 넣었을 때 양수인데 0 넣었을 때는 당연히 양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도 1 먼저 넣어볼게요. 1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1 제곱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3m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m이 마이너스 1 초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판이 뭐겠어요? 당연히 판별식이겠지. 그럼 판별식도 풀어줄게. 판별식을 쭉 해보면은 우리가 이 친구 판별식 어떻게 해? 절반의 제곱,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운데 거를 그냥 제곱하고 4ac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웬간하면은 짝수 공식이 훨씬 빠르거든. 짝수 공식을 되도록이면은 썼으면 좋겠어. 우리가 빠른 걸 찾아가는 게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에 m제곱, 그 다음에 양쪽에 ac니까 3m을 뺀 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두 식은요, 하나가 근이 두 개고 하나는 한 개잖아.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거까지 좀 풀어줘 볼게. 그럼 이 친구는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범위를 잡으면 되겠어? m이 큰 거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보다 작은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을 다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친구도 조건을 전부 다 지켜주면 m이 어떻게 돼야 된다? 3보다 이상이면 되겠죠. 셋 다 지켜주는 게 m이 3 이상이다.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거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가면서 근해 분리 문제를 좀 풀어보다 보면은 그만 풀만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풀어볼게. 그럼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두 근 모두 이번에는 1보다 작을 때.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풀어보고 나서 내 설명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될 것 같거든. 멈춰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을 때 볼 거거든. 자, 첫 번째 뭐부터 그리라고?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 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는 두 근보다 1보다 작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겠고 x축이 이렇게 있다 쳐. 그랬을 때 1이 이쯤 있다 쳤을 때 자, 두 근이 모두 아까처럼 모두 작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그래프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처럼 이게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면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접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접하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본다는 겨. 이거 두 개 말고 비슷한 그래프 말고 이거 말고 나오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축구 한 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부터 좀 볼게. 자, 축의 방정식이 몇이에요? 아까 저거 m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m이 어디로 가 있어? 1보다 왼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봐야 되는 게 쌤 근데 0보다 왼쪽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그려질 수 있거든. 파란색 그래프는 또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네 셋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축이 m이 누구보다 1보다 작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네가 해야 돼. 그래프를 너무 많이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몇 개만 그려보고 이 유형을 좀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풀만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함수값을 한번 따져볼게요. 함수값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 있었던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지금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지금 넣고자 하는 부분이 1밖에 없어. 그거 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함수값이었다고. 자, 1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1 넣어주세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 양수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금방 풀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을 거거든. 자, 세 번째 이번에도 판별식을 좀 해줄 거야. 판별식 해주면은 자, 판별식도 얘네 셋 다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시면 되지. 왜? 접하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판별식 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3m의 0 이상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이상 그 다음에 0 이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너네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고요. 얘네를 전부 다 겹쳐줄 거야. 이게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뭐 여기쯤 뭐 3이라고 칠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1보다 작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자, 두 번째 조건은요, 마일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3보다 이상이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키는 게 결과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너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답이 이 정도로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어떤 그래프를 못 그렸는지, 어떤 조건을 못 따졌는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다시 풀어보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 오케이? 이렇게 근해 원리를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줘 봐야 연습이 되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해 원리 문제는. 자, 마지막 문제 보면은,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조금 분량이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이차 함수를 최대 최소 그냥 보면, 뭐야, 굉장히 쉬운 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히 괜찮은 파트니까, 너무 쫄지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 우리가 앞으로 수학 2를 하게 되면, 아니다, 수학 1도 그렇죠. 모든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계속 구하게 될 거거든. 그럴 때마다 뭐 비슷하게 푸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범위가 없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걸 제한이라고 봅시다. 제한 범위. 정의역에 제한이 없는 경우. 거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알아는 둬야겠지. 정의역에 제한이 없다. 그냥 우리가 이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거야. 일반적인 이차 함수, 우리가 뭐가 있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이런 애들 나올 거야. 자, 이런 애들 나올 거라고. 맞죠? 이 두 친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일이 거의 없어. 근데 그래도 알아야죠. 자, 이 친구는 뭐만 있어? 자, 여기 밑에 요거는 최소점일 거거든. 이 함수에 뭐예요? 꼭지점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최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가 계속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죠. 최대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얘는 최대가 없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가 없습니다 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 위볼 그래프는 어디?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최대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없어? 쭉 계속 내려가잖아. 맞아?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어? 최소값이 없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정리하면 끝이에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냐면 쌤, 최소값과 최대값이 x예요, y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봐봐. 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한 식, 요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넣고자 하는 게 뭐예요? x값이에요. x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싶은 거잖아. 맞니? 함수라는 건 뭐예요? x를 넣어서 뭐를 얻는다? y를 얻는다. x가 원인이면 y가 결과인 거야. 오케이? y의 결과, 즉
y 값을 얻어내기 위한 게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 이 y, 이 친구가 최대가 어딘지 최소가 어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은 최소라는 거는 이 그래프에서 누구 y 값 제일 낮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제일 낮은 부분.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얘 y 값이 가장 높은 부분, 여기 가장 높은 부분, 여기가 몇 콤마 몇인지, 여기에 y 값이 몇인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차 함수의 기초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 당연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마무리하시고, 이번에는 정의역 제한이 있는 경우에요. 있는 경우는 너무 쉬워,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한을 보고 직접 그린다. 자, 어떻게 한다? 제한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려내야 돼. 제한 조건을 보시고요. 보고 그려낸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제한 조건을 보고 우리가 직접 그려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여기 가운데가 x-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모 쳐주시고 이 친구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여기가 몇 콤마면 여기가 2,3이 되겠죠. 이렇게 2,3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최소점이 어디? 여기겠죠. 최소값은 몇? 3이에요, 3. 오케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한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넣고자 하는 x 값을 막 제한을 해버린 거야. 예를 들어 어떻게 줘야 될 거냐면, x가 0부터 3까지만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가운데가 몇이에요? 가운데가 2죠, 2. 여기가 x는 2거든? 그럼 여길 기준으로 우리가 0이 멀어? 아니면 3이 멀어? 오케이.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0보다는 3이 더 가깝잖아. 그럼 0을 조금 더 멀리 한번 그려볼게. 대충 이 지점이, 이 지점이 x가 0이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보다 조금 더 가까운 이 지점이 x는 3이라고 볼게. 됐니? 그럼 우리가 0부터 3까지 그린다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최대 최소가 구하는 게 가능한 거야. 어디? 당연히 멀리 있는 곳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럼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최대가 나온다는 거야. x가 그러면 0일 때 몇이 나와요? 여기다 넣어볼게. 7이 나오죠, 7. 이게 바로 뭐다?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며칠?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가 최소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 이제 최소가 아니에요. 그래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자 꼭지점이 우리가 지금 최소가 나오는 게 보이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뭐 넣을 필요는 없어요. 2,3이니까 바로 3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가 최소가 된다, 최소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찾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 조건이 조금 특이한 애들을 그려볼 거거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방금 전이랑 비슷한 친구를 그려볼 건데 이렇게 얘가 0보다 이번엔 초과와 0보다 미만 이렇게 범위 안에서 한번 그려볼 거거든.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가 몇이에요? 아까처럼 x는 2예요. 그랬을 때 0과 3 중에 0이 더 멀죠. 그럼 얘가 조금 더 멀리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쭉 한 이 정도로 한번 이어보고 없앨게요. 나머지.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 녀석을 잘 봐야 돼. 너네가 이거를 초과와 미만이기 때문에 경계점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 포인트거든. 그럼 일단은 최대는 쌤 여기네요. 여기는 당연히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최대가 몇이에요? 최대값이 몇이다? 3이다 라는 걸 금방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최소가 쌤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경계점이 없기 때문에 최소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이 녀석과는 좀 다르죠. 여기 경계점이 색칠이 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어서 최소값이 없다라고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하나만 볼 거거든. 근데 마지막 유형이 여러분들이 못 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 세 번째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제한 조건을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제한 조건을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야. 너네들이 직접 찾아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문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자, x제곱과 y제곱이 4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4x 플러스 y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2차 함수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당장 범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요 녀석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거 왜요? 자, 보면은 자, 제곱한 게 지금 더하니까 4가 나왔죠. 그러면은 x제곱 우리가 이 녀석을 우리가 y제곱을 일단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 y제곱을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4 빼기 x제곱이죠.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야. 그럼 한 문자로 우리가 바꾸는 게 가능할 보이지? 그럼 이 친구를 한 문자로 바꿔보면은 자, 4x 플러스 여기를 4 빼기 x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뭘로 해석이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함수의 식으로 한 문자로 바꾸는 게 가능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x의 범위를 알아내셔야 돼요. x의 범위 어떻게 알아내나요? 자, 이거 보세요. 자, x제곱의 범위를 먼저 알아볼 거거든. x제곱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친구가 4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얘가 지금 둘 다 일단 양수여야 돼요. 왜? y제곱이 우리가 제곱이다 보니까 0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x제곱이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x제곱이 무조건 0보다 이상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y제곱도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는 누굴 넘을 수 없다? 4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x의 범위도 구할 수가 있겠죠. 제곱한 게 4 이하라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2와 이 사이 범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의 범위까지 알아냈으니 얘를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 이 친구도 위볼 그래프의 꼭지점이 몇인 친구야? 얘를 마이너스 x제곱의 마이너스 이거 한번 바꿔줄게요.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놓으면 되고 얘네는 우리가 만들어준 거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요거 바깥으로 빠져주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이 몇이다? 꼭지점이 x는 2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8이죠.
2,8인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부터 2까지 범위거든? 그럼 이 친구를 어디서 색칠을 해? 이쪽에 대충 마이너스 2 잡고 여기서부터 이 꼭지점까지 색칠을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지워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랬을 때 최대값이 어디예요? 여기 높은 지점. 이 친구가 몇일 때? x가 2일 때 8이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잖아. 마이너스 2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몇 나오니?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요렇게 구해주시면 최대, 최소 요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바로 제한 조건을 니들이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 우리가 2차 함수를 풀어줄 만한 문제들 잘 풀어줬고요. 지금까지 뭐 배웠는지 한번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와 x축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한다? 2차 함수와 는 0이라는 걸 해석해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 또는 어떻게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직선도 마찬가지였어요. 판별식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면은 정의역 제한이 없는 경우는 그냥 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좀 적극적으로 그리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반복해서 좀 봐야 된다 부분은 우리가 근의 분리 파트는 정말 반복해서 많이 봐야 돼. 너네들이 처음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파트니까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영상도 좀 봐보고 내가 풀어준 문제도 본인이 스스로도 좀 풀어보면서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